최근 오마이뉴스 기자가 대구시 관련 취재 과정에서 시 공무원의 제지와 사진 삭제 요구를 받는 와중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언론을 탄압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 경북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도 통합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대구 남구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어제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구독자 3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브 채널이 영양군 비하 논란으로 주민과 시청자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영양 주민들은 속상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좋은 곳이 많다며 일반 시민들의 방문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맑고 일교차 큰 날씨 예상됩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낮은 기온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직 5월의 초여름인데 조금 많이 덥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치솟아 더웠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대구의 낮 기온이 25도에 머물며 평년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아침 기온 대구 15도, 안동 14도, 포항도 15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5도, 안동은 24도 예상되고요. 포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고 낮에는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내일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낮과 밤의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언론관이 편협되고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건 물론 취재 거부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대구시 공무원의 취재기자 폭행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대구 컨벤션 뷰로 해산총회가 열린 엑스코 회의장 입구입니다. 유일한 민주당 소속 대구시 의원과 컨벤션 뷰로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구시 공무원들이 온몸으로 막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총회가 끝나고 문이 열리자 오마이뉴스 기자가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하나를 촬영했습니다. 이를 본 공무원이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기자가 넘어지면서 다치고 카메라가 파손됐습니다. 충돌 관련 공무원 3명은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 취재하는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 민주주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 앞뒤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이 시정은 우선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측은 핸드폰으로 비공개 자료를 찍어서 막았고 넘어지려고 하자 잡았을 뿐 물리적인 가해는 없었다며 카메라를 메고 있는 것도 기자인 줄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편한 언론에 대한 대구시 측의 적대적 태도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 보도가 잘못됐다며 대구 MBC에 대해 9개월 넘게 취재 거부를 했는가 하면 시장 과잉 의전 구설수를 보도한 연합뉴스 구독을 끊기도 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쓴소리는 듣지 않는 이른바 입틀막이 홍 시장 취임 이후 대구 행정에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 공무원과 홍준표 시장은 분명히 책임지고 당장 표현의 자유에 취재 제한 없이 모두 풀어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게 하십시오. 지난 1월 대구 MBC 취재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났을 때도 홍 시장은 자신이 취재 거부를 지시한 적 없다며 법원 판결마저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하기관에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지시한 게 나는 했는지도 안 했는지 몰랐는데 그걸 지시했다고 그래? 그 철회했대요. 가처분 내용이 뭐 그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지시 안 하면 되지. 한 것도 철회했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 편협되고 위험한 언론관과
강경 일변도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 경북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도 통합은 필수라며 로드맵까지 밝혔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 계정에 대구 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해 500만 명의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방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되며 중복되는 기관들의 통폐합과 복잡한 행정체계의 단순화로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를 2개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홍 시장이 행정통합에 부정적이던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다행이라며 SNS에 찬성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조로서는 저출생 문제라든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대구 경북 통합할 때 경찰이라든지 교육감 선거라든지 자치권을 완전 통합해서 완전 자치를 해야 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학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산업단지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지방으로 내려오는 완전 분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 시장이 대구 직할시 또는 광역시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2019년 대구 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미 정한 이름이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때도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성이라 하고 미국은 주라 하거든요. 그래서 도라는 이름, 시라는 이름을 좀 뛰어넘는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2019년에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연구 실적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시도 실무자와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로 TF팀을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시도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26년 지방선거 때는 대구 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대구 경북 통합이 이제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5월의 첫날 대구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전국에서 8번째 희생자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은 희생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약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이른바 을지로위원회가 대구 남구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어제 찾았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여성이 살던 대구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건물 임대인 조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10여 가구. 신혼부부인 김모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6개월 전 1억 2,5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새 보금자리에서 2세 계획도 세웠겠지만 모두 물거품으로 변했습니다. 법제도와 이 부동산 법이라든지 이런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들만 오로지 저희들만 그 피해를 오롯이 다 져야 되는 이 상황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구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행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까다로워 민주당은 개정을 추진합니다. 피해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지원한 뒤 범죄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관건입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약간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상황인데 정부도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딱한 사정을 안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또 강력하게 요청한 바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 지원에 수조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하면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 중에 30% 해당하는 최우선 면제금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사회적 질병이 되어버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조만간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구독자 3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브 채널이 영양군 비하 논란으로 주민과 구독자, 시청한 이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영양 주민들은 속상한 심정이라면서도 영양군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좋은 곳들이 많다며 일반 시민들의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구독자 300만 명의 인기 코미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영양군 여행 영상을 올렸습니다. 출연진은 영양읍 내 식당과 하천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지역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못 먹으니까 그냥 막 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내가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 강이 위에서부터 예뻤는데 무슨 결국 해당 채널은 일주일 만에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영양 주민들은 속상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양 읍내를 돌아다니면서 영양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처음에는 전부 다 그냥 재미삼아 보셨다가 다시 이제 돌려보시고는 좀 언짢아 하시죠, 아무래도. 인심 좋고 다 좋은데 원래 또 나물축제 잘한다고 했는데 또 이런 이게 나오니까 시골에는 크지 충격이. 영양군청 공무원들은 공식 대응보다는 차라리 지역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3년 전 공무원으로 임용돼 대도시에서 영양으로 정착한 이수진 씨. 영양의 매력에 빠져 지역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영양에 오면 꼭 방문해야 할 관광지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을 꼽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길래 왜 고라니라도 봤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별이 나한테 쏟아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줘서 영양에서만 볼 수 있는 밤하늘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군수도 직접 나섰습니다. 자작나무 꽃말이 당신을 기다린답니다. 영양 좀 많이 찾아주십시오. 저희들 기다리겠습니다. 소멸위기 지역의 열악한 현실이 자극적인 유튜브 소재로 소비되지 않기 위해선 지역 비하 또는 지역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제재 도입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촌 읍면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서 농촌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특히 경북, 그중에서도 포항은 주민자치회 불모지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읍면동별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 주민들이 직접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의 핵심입니다. 법제와 지연 등으로 확대 시행이 쉽진 않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주민자치회는 비약적으로 늘어나 전국적으로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역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주민자치회는 의성과 안동 2개 시군의 29개로 비슷한 조건의 경남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입니다. 최근 1년간 증가세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합니다.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은 주민자치회는커녕 전 단계인 주민자치위원회조차 없어 주민자치의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작은 대한민국이거든요. 없는 분야가 없다 보니까 이게 행정할 때도 처지고 느려지는 부분이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 의회는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를 추진했다가 기존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포항시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미 경북 도내에서 다른 지역은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이런 제도적 개선에 대한 부분에 거의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문가들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뒷받침해주고 권한이나 예산만 어느 정도 좀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뒷받침이 되면 훨씬 더 참여도나 이런 거는 농촌이 더 높거든요. 한편 의성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8개 모든 읍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지역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해나가면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또 공동체의 의식을 또 회복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주민자치가 농촌 지역과 주민들의 삶을 근사하게 바꾸어 놓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주거와 일자리, 양육 등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많은 대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인구 3만 명의 지방도시 전라도 강진군이 빈집 리모델링과 국내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등 공격적인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 MBC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살 아들과 갓 돌이 지난 딸과 함께 농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차종채 박고은 씨 부부. 부부를 꼭 빼닮은 두 남매는 동네에서 유일한 어린이입니다. 강진군이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애기 돌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케어는 돼요. 애기 기저귀나 뭐 그런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생활비로도 그러고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인구 3만의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육아수당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출생률이 65%나 늘었고 농촌 숙박 체험인 푸소는 농가당 1년에 최대 3천만 원의 수익과 함께 침체된 농촌의 활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힘들 때는 힘들더라도 이 애들하고 할머니하고 음식 맛있다 그리고 잘 먹으면 저는 너무 좋아요. 좋고 내가 이게 사는 보람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월세 10,000원의 집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임대료 등을 최대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거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강진군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은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농가나 주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등 매우 우수한 사례입니다. 반값 가족여행과 붉은 불파 등 관광과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매출이 150% 증가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 규모 19위 수준인 강진군. 인구도 예산도 적지만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에 입학하는 이른바 유턴 입학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경남을 떠나서 서울과 부산으로 대학을 갔다가 자신의 꿈을 찾아 또 취업을 위해서 다시 고향인 경남으로 돌아온 청년들입니다. MBC 경남의 이재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성인 간호 실습이 한창인 대학 실습실. 동공과 호흡까지 환자 상태를 그대로 재현한 의료 실습용 모형인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직접 진통제를 투여해보고 혈압과 맥박 상태를 확인해 주치의에게 보고하는 연습까지 이뤄집니다. 남아산 환자 주치의 맞으실까요? 네, 현재 환자 바이탈 노티하겠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화여대를 졸업해 연구원 인턴을 마치고 다시 고향인 경남으로 돌아와 올해 전문대 2학년으로 편입한 학생도 있습니다. 원래 전공이었던 이공계 분야 연구보다는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간호하고 실제 의료 보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저에게 더 흥미롭고 보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마산이 고향인 정지영 씨도 2년 전 부산 동의대학교 의생명공학과를 졸업한 다음 올해 다시 전문대학에 새내기로 입학했습니다. 일단 저희 집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도 하고 또 교직 이수가 된다는 장점도 있고 또 4년제 대학보다 높은 입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산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극심한 취업난과 진로 문제로 다시 전문대를 찾는 이른바 유턴 입학생들.
이 대학교의 경우 5년 전인 2020학년도 기준 전체 모집 정원 대비 8.2%였지만 올해는 12.9%까지 늘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만큼 대학 측도 대졸자 전형과 만학도 재직자 전형, 고른 기회 전형 등 다양한 입학 전형을 마련해 유턴 입학생들의 유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턴 입학생들만을 위한 장학 제도는 물론 다양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유턴 입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모든 학생들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유턴 입학생들만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남 청년은 2만 324명으로 9년 전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만큼 경남의 청년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경남으로 돌아오는 유턴 입학생들의 증가 추세는 지역 소멸 극복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개를 풀어 경찰을 물게 한 3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도 김문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대구시 수성구의 거주지에서 키우던 개 3마리를 풀어 형 집행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의 허벅지를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해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따라갔습니다. 김 판사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치게 했으며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미시가 산업단지 안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특화형 돌봄 교육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1층부터 3층은 행정시설과 유아 전용시설, 4층부터 6층까지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을 갖춥니다. 장기적으로는 돌봄과 교육이 융합된 문화가 있는 산단 계획을 수립합니다. 구미시는 노후산업단지를 새로운 청년 진화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직주 근접형 주거 안심, 완전 돌봄 공간을 만들어 지방산단 중심의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위닝 시리즈로 한화 이글스와의 홈 3연전을 마친 삼성 라이온즈가 이번 주 하위권인 KT와 롯데를 차례로 상대합니다. 삼성은 최근 불안해진 불펜진을 고려해 홈에서 펼쳐지는 KT전 첫 경기에서 선발 원태인이 긴 이닝을 소화해 승리를 이끌고 2연속 위닝 시리즈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말에 열리는 롯데자이언츠와의 원정 3연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선두 기아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각오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삼성의 이번 주 KT와의 주중 3연전 1, 2차전을 오후 6시 반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해드립니다. 아직 5월의 초여름인데 조금 많이 덥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치솟아 더웠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대구의 낮 기온이 25도에 머물며 평년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대구 15도, 안동 14도, 포항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5도, 안동은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포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19도에 머물겠고요. 오늘도 일교차가 커 오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고 낮에는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5도, 김천은 1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5도, 김천은 2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4도, 문경도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4도, 문경은 25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낮 기온 주춤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19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내일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